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스타드렌 간의 2024-25 시즌 프랑스 리강 5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스타드렌은 지난 시즌 프랑스 리강 무대에서 12승 10무 12패로 리그 10위를 기록했던 우승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과는 승점 30점이나 차이가 났던 중위권 클럽이긴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스타드렌과의 홈 경기에서 충격적인 1대1 무승부로 실망스러운 경기를 치렀었기 때문에 최근 UEFA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더해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이번 경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 정말 심상치 않은 폼을 보여주면서 거의 매 경기마다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리강 개막전과 2라운드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는 엄청난 활약으로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뽑은 8월 이달에 선수상을 수상을 했지만, 그러한 활약과는 별개로 중요 경기마다 벤치에 앉으면서 주중 챔피언스리그 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지난주 랭스와의 경기에서는 다시금 선발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다음주 주중에는 또다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또다시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면서 모르고 보면 썩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을 받았지만, 선수 명단을 살펴보면 주앙 네베스, 우스망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 전 포지션이 핵심적인 주전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주 후보급 선수들이 다소 포함됐던 랭스와의 경기와는 달리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주전 선수로서 경기에 나서게 되었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제로톱 포지션에서 경기에 나서게 됐고, 파리 생제르맹은 정통 센터 포워드를 전혀 기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역시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경기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고, 전반전 볼 점유율이 무려 8대2에 가까운 수치가 찍힐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은 확실히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워낙에 많이 출전한 만큼 스타드렌과의 경기력적인 차이는 처음부터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제로톱으로 출전한 이강인 선수는 사실 포지션만 제로톱이지 낮은 위치에서 볼을 받으면서 연계 플레이에 치중하는 사실상 원톱 공격수의 느낌은 전혀 없고, 공격 지역에서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꿔가면서 공격에 가담하는 프리롤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본래 포지션에서 뛰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에서 뛰어야 하는 다소 복합적이고 어려운 포지션을 맡았음에도 역시나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선수인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다방면으로 뛰어난 영향력을 보여줬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 4분 만에 낮은 지역에서 하키미 선수에게 볼을 내준 것을 마르키니어스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시작부터 득점에 B점으로 관여를 했지만, 이것이 아쉽게도 옵사이드로 인해 무산이 되어 말았고, 전반전 6분에는 중앙에서 전진 패스를 받은 뒤 수비수를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스 있는 백힐 패스를 통해 덴벨레 선수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는 수비진을 그야말로 농락시키는 고급 기술을 선보였는데, 정말 이런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천재가 아니라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미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13분에는 갑자기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수비수 2명을 사이에 두고 드리블 돌파를 한 뒤 오른발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리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18분에는 또다시 오른쪽 측면에서 미쳐버린 스루패스를 통해 스타드렌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켰지만 덴벨레 선수의 슈팅이 빗나가는 등 이강인 선수는 제로톱으로 출전을 했지만 사실상 프리롤 느낌으로 왼쪽, 중앙, 오른쪽 등 계속해서 위치를 이동해 뛰어난 탈압박과 스루패스를 통해 스타드렌의 수비진에게 정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면서 스타드렌을 몰아치던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30분 주앙 네베스 선수가 환상적인 개인기로 연결해준 패스를 우스망 덴벨레 선수를 거쳐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에게 전달됐고, 이것을 오른발 가마차기로 완벽하게 득점을 터뜨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정말 환상적인 경기력과 함께 경기 리드도 만들어내는 좋은 상황으로 경기를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31분 이번에는 후방으로 내려와서 1차적인 빌드업에 관여를 해 바르콜라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만들어주는 미친 롱패스로 또 한 번 찬스 메이킹을 해냈고, 32분에는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 볼을 받은 뒤 수비수를 제치고 오른발로 중거리 슈팅을 하는 등 정말 이강인 선수는 각종 포지션에서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41분 이강인 선수는 또 한 번 상대를 미치게 하는 탈압박을 선보였는데, 이강인 선수를 손으로 잡아챌 수밖에 없었던 아신용 선수의 카드도 이강인 선수가 유도를 해냈는데요. 그리고 전반전 막판에는 미쳐버린 롱패스로 우스망 덴벨레 선수에게 또다시 찬스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옵사이드로 인해 무산되는 등 전반전 경기는 그야말로 이강인 선수의 원맨쇼라고 해도 될 그런 정도의 경기력이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을 1대0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에만 찬스 메이킹을 무려 6회나 기록하면서 전반전 기준 이번 경기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을 받았고,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는 정말 온 사방을 다 뛰어다니면서 제로톱이 아니라 거의 프리롤로 엄청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에도 역시나 미친 활약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에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해냈는데, 이강인 선수는 57분 바르콜라 선수에게 완벽한 슈팅 찬스를 만들어줬고, 이것이 골대를 맞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집중력 있게 헤더로 세컨볼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경기에서 정말 미친 활약을 펼치던 이강인 선수는 결국 득점까지 터트리는 활용 정점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60분에도 정말 미쳐버린 흘리기로 파비안 루이스 선수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이강인 선수의 순간적인 센스와 판단력은 오늘 경기에서 정말 한 장면도 빠짐없이 모든 장면이 빛나는 수준이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후 68분 하키미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바르콜라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3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냈고, 이후 PK로 한 골을 따라잡히긴 했지만 이번 경기를 그대로 승리로 마무리 지으면서 리강 1위 자리를 지켜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득점은 물론 찬스 메이킹에 있어서도 팀 내 최다 스탯을 찍을 정도로 정말 미쳐버린 활약을 펼쳤고, 두 골을 터뜨린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에 이어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확실히 이강인 선수는 온더볼에서 큰 강점이 있는 선수인 만큼 많은 볼을 소유할 기회가 있는 주도적인 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선수인데, 물론 파리 생제르맹에는 돌파형 윙어들도 상당수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터뜨릴 자원들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중원과 측면을 오가면서 수비를 2명 3명씩 달고 다니는, 그리고 동료 선수에게 공간과 찬스를 내주는 이강인 선수의 크랙 기질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더 큰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 경기력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특출난 재능을 보여주는 이런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계속해서 벤치로 빠진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이강인 선수의 미친 폼에 대해 열광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선수로 경기에 나서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강인이 마침내 마땅한 인정을 받게 되어 기쁘다. 더 이상 그와 같은 선수가 많지 않다. 이강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난 곤살로 하무스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랑달콜로 무하니를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기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난 이강인이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난 이강인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는 항상 알고 있었다. 전반전 이강인은 공격의 중앙에서 매우 유망한 활약을 펼쳤다. 골문을 등지고 있는 그의 플레이는 특히 놀라웠다. 그는 이 일을 아주 잘 해낸다. 그리고 플레이 측면에서 이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매경기 퀄리티를 보장하는 선수다. 오늘 밤에도 이강인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펄스9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이강인, 스타들에는 이강인 옵션이 아닌 9번 유형의 랑달콜로 무하니를 만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3톱에 맞서 자신들을 포지셔닝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강인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르거나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강인을 아시아의 단순한 마케팅 자산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실수다. 이강인의 골로 강조된 경기, 이 아티스트에게 경의를 표한다. 매우 강력하다. 강인이는 공을 터치할 때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한다. 그리고 많이 움직인다. 난 우리 팀이 이강인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길 바란다. 이강인은 절대로 내 클럽을 떠나서는 안 돼. 지금 이강인 혼자 플레이하고 있다. 등등 많은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미친 활약에 대해 열광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주전 선수로서 기용되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의 페이스가 프리시즌 때부터 그 기세가 엄청나고 시즌에 돌입해서도 정말 대단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강인 선수는 아직까지는 파리 생제르맹의 완전한 주전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이마르 선수와 은바페 선수가 떠난 뒤부터 이강인 선수의 존재감과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만 그대로 시즌에 가져갈 수 있다면 이강인 선수는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적인 선수로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